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하게 장유리나입니다. 국내 시장이 강세가 이어지면서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서 매수 자금을 빌리는 신용융자 잔고가 20개월 만에 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11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최근 코스피의 흐름과도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증시 현재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고점 점차적으로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또 어떤 전략 필요할지 오늘 마감 찬스 나이스타탁과 함께 해주시면서 전략 잘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해결 창구도 열어놓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과 더불어서 시크릿 공략주도 제시해드리니까요. 시크릿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은 홍프로 딱 3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도 현 시장을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홍광표 프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 시장도 흐름이 좋습니다. 전략 후 강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까요? 한일 갈등 속에서 오늘 반도체 소재주의 관련 선전이 또 눈에 띄고 있고요. 항공, 여행주 섹터 다시금 또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현 시장 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지 6월의 증시 방향까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금일 2138 정도 출발했는데 오전장이 지나면서 플러스 되다가 지금 오후 들면서 제가 들어올 때보다도 1.46% 오른 지금 어찌 보면은 2179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전일 그러니까 고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종목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로 산업대체 관련주로 옮겨가면서 현재 LNG선 관련 철강주하고 항공 그리고 여행주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지금 제약주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치가 강한 상승세는 있지만 또 차익 실현 욕구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차별화 전략이 되는 혼조 양상이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2200선이면 사실 저도 조금은 좀 애매한 위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1년에 4번밖에 없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는데 그 위치에서 일단은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5일선 이격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조정이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할 건 없고 또 하나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도 오늘 코스닥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해서 일단 조정이 나오면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제약주가 조금 지금 코로나19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형 제약주 쪽으로 매기가 옮겨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전체적인 시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전략으로 지금 성장주하고 지금 현재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찾아서 별도적인 어떤 섹터를 만들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형 제약주의 흐름도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개별 종목들도 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오늘 좀 눈여겨볼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5G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장형 안테나 회사였는데 지금 안테나 회사였는데 지금 RF 모듈이고 이동 단말기 5G, 4G 다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 계산이 뚜렷한 Y솔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원래 예전에 처음에는 내장형 안테나 그러니까 핸드폰이 저희가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외부에 안테나가 있었는데 내장형 안테나가 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 회사는 지금 RF 모듈 부품도 만들고 있고 중계기 사업도 진출해서 뭔가 신규 모멘텀이 많이 생기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4분기에 회사에서 별도 부품 5G 관련된 것도 있고 좀 더 좀 고급화되는 상품을 지금 양산을 시작해서 이게 기존 상품보다는 3배 정도 더 비싸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단가를 대기업에서도 낮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뭔가 수익이나 매출이 호조세가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리포트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되면 5G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더 성장 섹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계속 5G를 안 좋다고 말씀드리니까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5G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실적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Y솔 같은 경우는 5G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니까 향후에 꼭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차트 위치상으로는 현재가가 지금 13,850원인데요. 좀 더 지금
사실 가져올 때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3,000원 초반권이면은 향후에 공략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니까 이 근처 구간을 지지선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고 1차 목표가는 상승했을 때 상단 가격 15,000원대로 보시고 조금 추세 목표로 보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종목이 지금 많이 밀린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최종 목표가는 17,000원대, 하단 11,500원이 깨지면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G 실적 때문에 또 홍프로님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5G 섹터 내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으로는 와이솔 뽑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현재 또 눈여겨보는 종목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SK 관련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SK 관련주 중에 이슈가 있는 SK 바이오랜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SK 바이오랜드를 일단 인수 논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시체크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실 이 SK 바이오랜드는 화장품 원료 쪽입니다. 그래서 마스크팩 시장에 기능적으로 탁월한 그 신규 소재로 그러니까 글로벌 좀 노레알이나 그런 쪽에 아마 제가 납품하는 거 주요 원료를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골재상 바이오 쪽으로 의료시장 치과하고 지금 골 이식제 부분에도 좀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 시멘트가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시면 그 안에 그 뼈를 심는 그 재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을 확보해서 아마 치과 쪽, 그 골재생 쪽도 상당히 좀 많이 납품이 시작된 걸로 자료상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차트 위치상 지금 오늘은 목표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이 종목을 종목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 부분도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지금 하반기 상장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일단은 연관이 되고요. 한편 그 현대 백화점에서 인수하는 부분도 연관이 되니까 그 두 부분 다 이슈 체크를 하시고 분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위치상은 제가 보는 가격대는 36,000원 전후 그리고 35,500원까지면 저는 진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간이 38,500원입니다. 돌파가 되면 상당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목표가를 44,0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현재 구간에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게 기관 외국인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명이냐면 팔았다 샀다가 좀 거칠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빠졌을 때 기관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랬다가 매도 조금 하다가 사는 가격대가 올라가면서 지금 상승을 한 건데 현재 위치에서는 38,500원이 넘어가면 사실 저희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4,000원 목표가 잡고 하시면 되고 단 하단에 33,000원을 종가로 이탈하면 아마 3만 원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 바이오랜드 매각과 관련한 이슈로 또 주가 변동성도 있으니까요. 주의는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현 시장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정리해봤고요. 이제 또 시크릿 공략주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프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방송 끝날 때까지 저희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매일 방송에서 수익률을 좀 기대해볼 만한 공략주들 이렇게 시즈 띄워서 보내드리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라. 홍광표 프로의 공략주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후성입니다. 이 종목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이자 한일 간의 갈등 속 수혜주로 엮이는데요. 일본의 강력한 항의와 마찰로 향후 이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5월 7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이후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캠트로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인데요. 포토레지스트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정부의 소부장 국산화 정책으로 향후 모멘텀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캠트로스 5월 20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24.39%의 최고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드림텍 만나보겠습니다. 이 종목 웨어러블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이 종목 호재가 많습니다. 코로나 진단기기 개발 소식과 함께 나무가 인수 이슈로 미래 성장성까지 확보했기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드림텍 5월 1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최고 수익률 49.26%를 달성했습니다.
앞서도 보여드린 세 종목 모두 최고 수익률이 24% 이상입니다. 한 종목씩 차근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후성 맞죠? 네. 후성인데요. 재료를 보면 IT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한일 간 악화로 반사수혜를 또 얻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기사 보니까 일본에서는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자립을 견제하기 위한 또 소재 산업 혁신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단기간에 이슈는 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제 예상대로 아베가 세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는 제가 일단 조금 공부를 해갖고 나왔는데 지금 중요한 게 포토 레지스트 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후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처리 쪽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중요합니다. 이게 뭐 개발 이슈보다는 물량 쪽인데 현재 위치상 보면은 다음 주도 좀 상승세가 연결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게 반도체 관련 소부장 쪽에서 사실 후성하고 솔브레인하고 몇 가지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일본 이슈까지 겹치면서 지금 회사의 또 생산 캐파까지 하반기에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차트 위치상은 9,000원이 안착돼야 위에 9,500원까지 상승할 겁니다. 근데 종목이 지금 1차적으로 상승을 적게 한 건 아닙니다. 하단에서 보시면 이제 코로나19 자리까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으니까 최종 다음 주에 만약에 추가 상승을 한다면 9,500원을 넘어서 10,0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일본하고 사실 저도 뭐 좋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이번에 외무부 장관끼리 통화할 때도 상당히 좀 거친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하다 보니까 향후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종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캠트로스 살펴보겠습니다. 뭐 후성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입니다. 캠트로스도 후성과 같은 전략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하단에서 만약에 2,800원 밑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갖고 가도 전혀 상관없고요. 익절가를 그냥 5일선이나 10일선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3,150원 정도 이탈하면 그러니까 3,100원대 지지면 그래도 거의 10%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상단이 지금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직전 고점 터치를 했는데 돌파는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를 보시면 기존 위치 상단 자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좀 종목이 사실 가벼운 면은 있으니까 3,100원 이탈 안 하면 3,800원대까지 보시고 3,500원이 돌파가 돼야 3,800원을 가니까 만약에 두 번째 올랐을 때 지금 분봉 보시면 조금 좀 흔들립니다. 근데 하단은 안 깨고 있으니까 상단 갔을 때 3,500원 재차 돌파하면 3,800원대를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드림텍 살펴보겠습니다. 30초 만에 코로나 진단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또 흐름 좋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흐름 좋습니다. 뭐 회사 측에서는 아직 뭐 상용화 논의는 이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요. 주가는 잘 갑니다.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좀 기간을 잡는다면 단기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을까요? 사실 제 예상하고 다른 게 나와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어차피 의학용 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공 그 붙일 때도 있고 저희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패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게 연관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과연 이 회사가 그런 걸 했을까 했는데 어차피 기사가 났으니까 그래서 현재 차트 위치에서는 사실 10,000원짜리면 차익을 할 자리입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지금 하단에서 50% 올랐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는 거의 20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구간상은 10,000원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 기존 종목 위치를 보시면 10,000원 위치에서 하락했을 때 되게 급격히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항대가 상당히 만만치 않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분봉을 보시면서 상단 돌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위로 열리고 있는데 종가 보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목표가 상단을 11,000원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000원대 돌파되면 상단이 보이긴 하는데 11,000원 가면 지금 60%가 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절반은 차익하시고 고점을 대응하시고요. 단 하단으로 볼 때 분봉으로 보시면 지금 절대적으로 깨지지 말아야 될 자리가 9,000원 초반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익률 낸 공략주들에 대해서 리뷰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신청하신 분들에서 또 한 해 알려드리는 시크릿 공략주 중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인 종목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홍 프로님. 그 가운데 신성통상, 웨이크론 전일 급등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왜 리뷰를 드리냐, 일본 불매 수혜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처음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신성통상, 모나미, 남영 비비안은 이슈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제가 처음에 이 종목 얘기했을 때 이슈 특징주로 얘기했지 절대 관련주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추천한 그 소부장이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만약에 일본하고 불매 운동이 과열하게 되면 소부장이나 공작기계 그런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성통상은 지금 차트 위치 보시면 제가 말한 자리를 터치를 했습니다. 직전 고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면 1,600원대면 사실 물량을 한번 건드렸기 때문에 재차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차익할 자리고 2,000원 돌파를 못했습니다. 갔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왜 설명을 드리냐. 소부장 쪽이나 공작기계 관련주 그러니까 일본 불매 실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지 이제는 신성통상하고 모나미는 단기적으로 매매하실 때 어떤 테크닉 매매 가능하신 분만 해야지 지금 떨어진다고 만약에 따라가셨다가는 잘못하면 손실률이 크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 잘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 자,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 이렇게 소개해주는 나이스한 공략주들 받고 싶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프로 아시죠? 딱 3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종목,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남겨주시면 전략 자세히 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종목 상담에 앞서서 나이스한 공략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게 될까요, 홍 프로님? 사실 제가 소부장주를 2개를 준비했는데 그게 오늘 특징주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5G 종목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일지테크라고 그쪽 기계 공작기계 관련주긴 한데 일단 지금 오늘 첫 번째 종목은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 관련주인데 이게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 근데 종목을 지금 다른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중저가 휴대폰 최근 카메라 개수가 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동안 그 아이폰 뒤에 전자레인지 닮았다고 약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다 바뀌고 있고 또 하나는 고화질의 다양한 기능이 탑재된 멀티 카메라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반기에 아무래도 신제품이나 중저가 카메라가 탑재된 향후에 핸드폰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사실 2019년에 1조 매출을 달성했던 업체인데요. 최근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이 종목 자체가 생체 정보나 그런 쪽도 되게 괜찮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모멘텀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중저가 모델 쪽으로 아무래도 렌즈 개수가 계속 증가세다 보니까 하반기에 업체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정상화가 기대가 되고요. 이쪽에서 납품하는 회사가 삼성 SDI, 삼성전자, LG화학 등 탄탄한 주요 거래처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잠깐 차트 보시면 조금 좀 보시면 의아하실 겁니다.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차트대로 보시면 코로나 때 지금 절반도 못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분봉을 보시면 위치상은 현재 가격대 7,900원대 전후로 공략이 가능하고요. 상승각이 깨지진 않았는데 조금 더딥니다. 거래량도 아직은 예전보다 많지 않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7,800원대까지는 접근 가격으로 분할로 대응을 하시고요. 1차 목표가를 제가 조금 높게 잡아서 8,900원대까지 잡겠습니다. 8,900원 가면 1차 차익 부분으로 보시고 2차는 조금 더 높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하반기에 탄력을 받으면 상당히 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종목 자체가 지금 더딘데 조금은 시간 두시고 보실 종목이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요. 하단 손절가는 7,300원. 그리고 2차로 만약에 강한 흐름이 나온다면 9,700원대를 2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이스 공략주로는 파워로직스였습니다. 시간 넉넉히 잡고 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크릿 종목 오늘 또 어떤 힌트를 주실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오늘 힌트는 또 뭐가 될까요?
사실 오늘 종목이 좀 애매하긴 한데 휴대폰 카메라 모듈 만들고 생체 정보 인식도 만들고 그리고 보안 기술도 응용하고 있고 정보기기 보안 기술이라고 그러면 사실 뭐 누르고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기 자동차 관련도 있고 그리고 핵심 부품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요. 카메라 모듈 개발해서 일차적으로는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전기차 플랫폼에 지금 전장 패키지 확보까지 하고 있고 생체 인식 보안 관련 솔루션 그래서 상당히 다방면에 하고 있고요. 이 종목 자체는 사실 소형주로 볼 수는 있는데 소형주로 보지 말으셔야 될 게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가는 소형주로 보일 수 있지만 아마 매출을 들으시면 상당히 놀라실 겁니다. 올해 예상치는 일단 9,700억에서 1조가 뜨는 회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사실 약간은 힌트 드리기가 애매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이번 종목 다방면에서 또 많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힌트를 주신다면요? 일단은 그러면은 종목 글자 수는 3글자고요. 그리고 3,000원대 종목입니다. 세 글자에 3,000원대다라고 또 간략하게 큰 힌트를 주셨습니다. 모르시겠다면요. 그냥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 저희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시크릿 공략주, 또 공개 공략주 받으셨는데 라이에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역시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네,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에 앞서서 또 시크릿 공략주 중에 전문가님 웰크론도 또 잘 나가는데 주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투자 어떻게 좀 할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때 극세사 부분에서 또 제가 항의도 잠깐 받았습니다. 밀려서. 근데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거는 왜 설명을 드리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부터 그 500원짜리 멤브레인 쪽에 가까운 그 얇은 그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쪽이 호재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매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차트 위치로 보시면 이런 종목들은 지금 어제 급등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어제 상당히 지금 25%까지 올라갔는데 당연히 걸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이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분봉 보시면 상단으로 올라갈 때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상단 지금 돌파돼야 될 자리는 7,500원 돌파되면 다시 8,000원 돌파하면 8,800원까지 일단 유지는 하시는데 월화가 중요하니까 추세 이탈하면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웰크론도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103명의 시청자분들이 함께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창국님, 채채님도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유튜브로도 여러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응원의 댓글 보내주세요. 홍프로님이 그런 힘 팍팍 얻고 좋은 진단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19번님의 현대바이오부터 살펴볼게요. 12,500원이고요. 목표가 손절과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주셨습니다. 주가는 어제 빠졌지만 오늘은 소폭의 또 오름세를 나타냅니다. 한데 또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손실권에 계십니다. 이럴 때 또 목표가를 어떻게 잡는 게 좀 좋을까요? 사실 제가 예전에 찾아놓고 있다가 깜짝 놀란 종목입니다. 갑자기 막 엄청나게 날아갔었습니다. 근데 비타민 C 신물질인 그 비타브리든가 뭐 그런 쪽의 얘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설명 있지 않습니까?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런 내용인데 바이오 화장품하고 양모제 그리고 바이오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IT 사업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바이오로 지금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CM팜하고 지금 공동 개발해서 백내장 수술한 다음에 그 염증 치료용 저만의 계량 신약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췌장암 치료제 관련된 임상 준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저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예전에 췌장암이 사실 제일 극복하기 힘든 암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슈가 커지면 아마 종목이 엄청나게 세게 움직이는데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제 기억이 맞습니다. 2019년에 제가 찾아놓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하단에서 5,000원대 종목이 거의 21,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청자분이 아셔야 될 건 자리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슈나 그런 부분을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긴 하시고요. 1차적으로 시청자분 매수가 이상은 저는 갈 거로 보는데
이쪽 회사의 이슈가 좀 붙어야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13,000원대 그리고 최장환 관련해서는 혹시 궁금하시면 검색창에 한번 회사 치셔가지고 내용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한 흐름이시면 15,000원. 이게 제가 알기로 움직일 때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체크하시고 단 하단이 10,000원대가 깨지면 그러니까 10,000원대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1,500원 이탈하면 종목 많이 출렁대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0019번님, 하단은 1,500원 이탈하실 때 잘 참고해 주셔서 매매 대응해 주셔야겠습니다.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유튜브에 늘봄날님께서 파맵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늘봄날님, 저희 이제 문자로만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9282번님의 사연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위버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65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손절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살짝은 또 손실권에 계십니다. 손절이 정말 답일까요, 홍 프로님? 이 종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종목이 사실 5G 그 통신망 구축 관련주인데 광전송장비 제조 납품 회사입니다. 근데 되게 좋게 봤던 회사인데 등락폭이 조금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좀 난해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작년에 일단 흑자전에 대규모 흑자전에 성공해서 매출 1,100억에 지금 117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요. 시가총액이 전일자로 지금 1,000억 정도 되니까 저평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PER이 지금 10배 정도 전후 9배에서 10배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한데 문제는 올해 지금 3분기까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2분기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야 될 부분이고요. 차트 위치 보시면 당연히 그런 자리입니다. 왜냐?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이 종목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이 눈에 보입니다. 12,500원대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수렴이 제 생각에 다음 주 한 화요일 이후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00원이 이탈하지 9,9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지켜보시고요. 상단으로 갔을 때 시청자분이 조심해야 될 게 11,500원짜리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라인이 있는데 기존에 보시는 분들하고 약간 방식이 다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11,500원 돌파하면 그냥 12,500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0분봉 보시면 수렴으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 이평선 모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1,500원이 직전 고점이니까 돌파하면 30%면 좀 불안하시면 10%나 15% 매도하시고 상단 노리시는 전략으로 가되 9,900원의 가격은 꼭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는 다음 주 화요일 이후 흐름이 중요하니까 지금 제가 5G 종목을 몇 개를 보고 나왔는데 약간은 제 생각에는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트를 만드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282번님, 현재는 좀 저평가 상태다라는 또 의견 주셨고요. 다만 올해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거라고 보셨습니다. 올해 2분기 실적 잘 체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762번님의 휴마시스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10%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3,300원입니다.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휴마시스 미얀마 코로나19 항체 진단 키트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은 또 5월 20일에 나오기도 했었고요. 현재 주가를 좀 볼까요? 주가 지금 2%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3,315원에 지금 등락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폭의 또 수익권에 계시네요. 자, 그러면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홍 프로님, 휴마시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번 이 종목도 코로나19 아니었으면 못 갑니다. 왜냐 체외 진단기기 회사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자면 뭐 산부인과 그리고 심혈관 감염성 그런 쪽에 그러니까 진단 키트가 요즘 이렇게 나와서 피를 넣으면은 뭐 이 사람이 어떤 면역성이 있고 그런 거를 한답니다. 그게 뭐 예전에는 몇십만 원씩 했는데 요즘은 단가가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 키트는 제가 주변에 좀 의사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개발이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판매되게 되면은 엄청 많이 남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위치상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진단 키트는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차트 현재 위치로 보시면 차트 위치가 다음 주에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아직은 방향을 제대로 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분봉 보시면 이제 장기 이평으로 올라가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청자분이 지금 비중이 10%니까 3,300원 떼면 사실 약간 크게 걱정되실 건 없는데
3450이 넘어가면 상방향으로 확 틀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전략으로 드릴 수 있는 가격은 1차적으로는 저는 3,650원까지 보시고 거기서 돌파가 된다면 윗방향을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적절선에선 차익하시고 대신에 저를 욕하시면 안 되는 게 코로나는 조금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게 진단키트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성장성보다는 그냥 필수품처럼 검사하는 그런 장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이슈가 생기지 않는 한은 좀 난해할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적당선에서 대응하시고요. 하단에 지금 3,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적정석 차익이 필요하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응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셔야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저희 유튜브에 또 일상 웜 하트티드님께서 요즘 새빨간 스캔들부터 마감 찬스 나이스타까지 TV로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도움 많이 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시청자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9331번님의 에스텍파마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1,50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아, 어찌 잘 안 가네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에스텍파마 지금 보니까요. 1,900원입니다. 아, 지금 마이너스 9.1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주가가 좀 잘 안 간다고 보시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솔직히 이 회사의 원래 회사는 지금 그 유기합성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미세 입자 뭐 해가지고 저희가 좀 알아듣기 힘든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의 제일 큰 거는 바이오벤처 비보존사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요즘에 원래 몰핀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면 환자한테 놓는 그 진통성 마약제인데 그거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 비마약성 진통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오피란제린이라는 그게 지금 임상 3상을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힌트로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셔야 될 게 이런 종목들은 어쩐 이슈가 터지지 않으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그거는 검색창에 조회를 하시든 아니면 회사 공시나 그런 부분 들어가서 체크를 하시고요. 현재 구간에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차트 위치 보시면 그냥 옆으로 시청자분이 지치게 만드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원래 상승각이 나오려면 기존의 직전 고점 자리를 강하게 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12,000원인데 12,000원 돌파하면 제가 1차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지금 13,000원대 전후 그러니까 13,500원까지 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윗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히 차익을 하시면 되니까 15,000원대로 설정을 해드리는데 그게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비마약성 진통제에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게 좀 중독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단 제가 뭐 그쪽 전문 분야도 아니라서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는데 중독성이 없는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는 거는 상당히 향후에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임상 3상 들어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이슈 논문이나 어떤 게 나왔을 때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하단으로 대신에 10,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될 지지선이니까 체크로 보시고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뭐 이슈가 없으면 주가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의 체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겠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시 2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많이 시청해 주세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한 내용도 자세하게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시크릿 공략주 또 궁금하시면요. 홍프로 세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4700님의 SK케미칼 보겠습니다. 비중은 15%고요. 아, 93,300원 매수가네요.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아프리카 대륙 전역으로 방역용 소재 공급 라인을 확대한다라는 소식 뭐 엊그제도 나왔는데요. 이런 거 보면 또 주가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홍프로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일단 지금 제일 큰 게 사실 계속 SK가 나오다 보니까 저도 당황스럽긴 한데 이제 이 회사가 중요한 게 바이오팜 아닙니까? 그게 상장의 하반기로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SK케미칼은 제가 저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 중요한 게 그 폐렴 구금 백신에 관련돼서 임상 2상을 진입하기 위한 지금 신청서를 미국 FDA에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향후에 좀 시장의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뭐 회사는 워낙
연역도 오래됐고 1조 이상의 매출이긴 한데 지금은 몇 가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바이오팜 이슈가 제일 큽니다. SK 관련주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SK가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사실 케미칼이 직접적으로 연관인지 없는지는 SK 지주사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랜드, 뭐 SK 케미칼, SK 우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위치가 보시면은 장대양봉 자리 오늘 살짝 올렸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되지가 않은 건데 95,000원대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고요. 보신다면은 상단으로 올라가는 준비 작업인데 문제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거래량이 사실 주식이 올라가게 되려면 상승하려면 거래량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고요. 거래량 부분은 조금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95,000원 후반권이 돌파가 되면 강한 흐름으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0만 원 전후 그러니까 10만 2천 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로 보시면 부담스러울 자리는 아닌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이오팜 관련해서는 들어가셔서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검색 쪽에 들어가셔서 날짜 부분이나 명백하고 이슈가 붙으면은 상단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최종 목표가는 제가 11만 5천 원으로 설정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단 하단이 지금 위치에서 원래는 9만 원이 이탈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방식인 봉을 이렇게 잘라 보면 하단에 84,750원 안 깨면 일단 계속 지켜보시는 걸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SK케미칼 현위치 또 큰 무리가 없다라는 의견과 함께요. 거래량의 흐름은 다만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7603번님의 NHN 한국사이버 결제 보겠습니다. 비중은 좀 20% 가지고 계시고요. 54,650원 매수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또 문의를 주셨는데 주가를 보니까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또 2% 빠지고 있습니다. 손실을 또 보고 계십니다. 홍프로님, 주가도 빠지고요. 어떡할까요? 전략 좀 다르게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언택트하고 이제 소비 문화 바뀌면서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마트나 요즘 ss쓱닷컴 할 때 이제 저도 이제 네이버 쇼핑 많이 해보니까 많이 편해서 그렇긴 한데 저번에 분명히 언급드렸을 때 문제는 하단에서 올라간 가격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익 매물도 나오고 또 하나는 한국 사이버 결제가 좋다는 거는 다 압니다, 요즘은. 근데 문제가 주가가 다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 조금 높게 매수하신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시는 건데 사실 5만 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리가 온라인 결제가 아무리 시장이 커져도 아직은 이슈가 살아있긴 한데 문제는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어느 정도 사그러들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밀리기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잠깐 기관 수급하고 외국인 수급 보시면 지금 반등 나오기 힘듭니다. 매도세가 연일 나오고 있고 오늘도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투신 매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꼭 참고를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단으로 갔을 때는 지금 만약에 월요일 날 더 밀려버리면 지금 44,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최종 손절가를 1차적으로는 44,000원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계속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 금일 49,000원대까지 안착이 되면 다음 주에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게 만약에 54,000원 초반권이 나온다면 저는 1차적으로 고점을 가면 모르겠는데 고점 안 간다면 매수가 매도 원칙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가 매도 원칙 꼭 기억하셔서 대응해 보시고요. 아, 그래도 잘 안 되겠다 싶으시면 다시 재문의 주셔도 되겠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4247번님 대덕전자 보겠습니다. 비중 15%, 매수가가 9,820원이네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주가 보니까 올해 또 6월 1일 날 장중 신저가 또 기록했고요. 조금씩 또 올라오는 듯 하더니 오늘 또 빠집니다. 아, 앞으로 또 성장성은 어떨지
될지 또 봐야 될 텐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홍프로님? 사실 이 종목의 문제가 차트가 몇 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유는 지금 인적 분할해서 다시 재상장한 건데 PCB 업체로는 상당히 연욕도 좋고 회사도 탄탄한 회사인데 문제는 PCB가 좀 FPCB라고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기판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부문, 모바일, MLB라고 해서 세 군데 역량이 생깁니다. 근데 아직은 예전에는 거의 독점 수준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PCB는 7.35%인데 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0%에서 7%인데 상위권이면 업체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많다 보니까 종목에는 전혀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상장하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 공시된 재무 보고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대석전자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석 GDS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스마트폰 시장 성장폭이 지금 둔화된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메모리 가격 하락된 부분도 약간은 영향이 있을 겁니다. PCB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산업 부진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본 업체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차트 위치로 보시면 지금 9,820원이면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고요. 1차 목표가를 저는 10,000원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신규주라서 올라갈 때 위치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10,000원대가 올라가야 시청자분께서 수익 내시더라도 그렇게 저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대 가시면 그리고 제가 하나 설명드리는 게 만약에 예전에 갖고 있었던 주식이시면 그대로 보유할 수 있겠지만 차트가 이렇게 짧게 있는 것들은 좀 경계하십시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신규 상장주 볼 때 어떤 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 상장주를 제가 왜 10,000원대 설정을 해드리냐 이게 몇 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처음에 신규 상장했을 때 아래 위 상단 캔들이 목표나 어떻게 보면은 저항대가 되니까 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1,300원까지 보시고 목표가 설정하시고 단 하단에 9,250원 깨지면 사실 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종목에는 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뭐 메모리 가격 하락 등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요. 올해 2분기 실적 보시면서 대응 방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잘 참고해 주세요. 저희 이렇게 또 이야기해드리면서 시크릿 공략주 다시 한번 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고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저희 받고 있습니다.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크릿 공략주 바로 보내드리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4834번님의 바로 사연 넘어가 보겠습니다. 효성입니다. 비중이 20%고요. 75,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어찌합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주가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수급도 기관 외국인 다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속상하실 것 같아요, 홍프로님. 이럴 때 좀 어떤 대응 방안, 베스트가 뭘까요? 효성이 원래 그 지금 섬유 쪽하고 금융 쪽에 그 ATM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은행원 출신이긴 한데 예전에는 효성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경쟁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 금융 쪽도 지금 효성캐피탈도 있는데 근데 효성캐피탈은 거의 들어보시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문제는 없는데 지금 최근에 일단 그 미국하고 러시아 쪽에 ATM기 사업이 조금 호재를 받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형주 지주사들은 어떤 이슈가 있어야 많이 갑니다. 그래서 SK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무리는 없는데 아무래도 수급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잠깐 보시면 기관이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에 매도로 약간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차트 위치상은 시청자분의 목표가까지는 올라갈 거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평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저항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 기존의 직전 고점 자리 보시면 여기 73,000원 부근 전후가 저항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냐하면 기존의 거래 위치를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아무래도 매수하신 가격대가 저항대입니다. 그러니까 75,000원 이상 가면 약간은 중기 관점으로 보실 거 아니면 비중 조절하시고요. 강한 흐름시는 제가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고 하단에 지금 절대 내려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67,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67,000원 종가로 이탈하면 종목 6만 원 초반까지 내려가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67,000원 이탈은 주의해 주시고요.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어서 0175번님의 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보겠습니다. 비중은 20%고요. 매수가가 6,210원입니다. 2년 동안 마음고생만 했어요. 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는데 오래 들고 계셨네요, 시청자분. 일단은 지금 좀 수익권에 계신데 축하드립니다. 좀 더 어떻게 해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홍프라님, 시청자분께서 오래 또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두산 인프라코어 중장비 관련주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하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두산이 지금 중공업 관련해서 원자력 문제가 터지면서 계열사가 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코어는 솔직히 우리나라 굴레 제일 탑 기업이긴 한데 현재 차트 위치로 보면 1차적으로 지금 매각하는 문제 때문에 바켓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붙어서 움직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분 매수가가 이렇다면 저는 상단 7,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7,000원이 돌파가 된다면 그 위로 7,500원까지 보시고요. 대신에 지금 이슈가 좀 복잡하니까 흥행이 실패하면 종목 내려앉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6,000원 초반가를, 그러니까 6,000원 이탈하면 일단 조금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데 다음 주에 아마 두산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6,000원 이탈하면 비중 관리하시고 상단 최종 목표가는 7,5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두산 관련 이슈는 꼭 체크해 주시고요. 상단으로 7,000원 목표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고요.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또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